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순위를 정해놓고 있죠. 우선순위 채권, 일반 채권, 후순위 채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순위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액,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같은 미납액, 이런 채권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채권들은 국세징세법에 따른 체납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 분류한 거죠.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통계를 쭉 내보면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의 무려 85% 이상은 이 우선순위 채권이 없이 일반 채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한 15% 정도의 사건은 우선순위 채권도 포함하고 있어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15건 정도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같은 미납 채권이 존재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우선해서 세금 체납액을 먼저 이행을 하고, 세금 체납이 다 완납이 돼서 변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 남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에 일반 채권을 이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선순위 채권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 이를테면 억대에 이르는 이런 고액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고액 세금은 따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난번 영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액 세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금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고액이라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약간 애매한 수준일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요. 한 50개월 정도 변제하면 세금 같은 우선 변제 채권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어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선순위 채권은 세금과 같은 우선순위 채권은 개인회생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겠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미납액은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 채무처럼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무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를 이행하고, 이 우선순위 채권들의 변제가 다 끝난 이후에 비로소 이 금융기관 같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행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해 나간다고 해보죠. 이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의 세금 체납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금은 우선순위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게 우선 배당해서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합계금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10개월을 변제한 다음에 비로소 남게 되는 26개월 동안 일반 채권자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안분해서 변제금을 지급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는 세금 체납을 우선해서 받아가니까 좋지만 이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은 순위가 밀려서 우선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겨우 남은 변제 기간 동안에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우선순위 채권의 변제 기간이 너무 크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자, 실무상 전체 변제 기간의 한 절반 정도, 이 절반 정도를 우선순위 채권의 변제 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그런 채무자라고 한다면 그 절반인 18개월을 초과해서 우선 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개월 이내에 우선채권 변제에 관해서 모두 처리되도록 변제 계획안을 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선 변제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정 개뇌생의 최대 변제 기간이 60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우선 변제 기간의 최장 기간을 그 절반인 30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이 나머지 30개월은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사실 실무는 이렇지만 법률적으로 무조건 우선 변제 기간을 딱 절반 이내에 맞춰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권 있는 개뇌생 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은 전체 개뇌생 채권에서 우선권 있는 개뇌생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우선권 있는 개뇌생 채권을 30개월 이상의 변제 기간으로 나누어 변제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것으로 우선권 있는 개뇌생 채권의 변제 기간이 전체 변제 기간 60개월에 2분의 1 이내가 되어야만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에 적합하다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죠. 자, 더 나아가서 우선권 있는 개뇌생 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 기간 60개월에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게 개뇌생 절차가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2분의 1 이상의 기간 동안 우선 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법원이 본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개뇌생 전체 기간 60개월 중에 48개월 동안은 우선 변제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12개월 동안만 일반 순위 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제 계획을 짜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개뇌생을 기각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세금이 많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그동안 종종 있었는데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세금 체납이 많은 분들은 사건 진행 전에 상세하게 안내를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